네. 미래의 문학 4단원에 있는 문학과 공동체라고 하는 중단원입니다. 여기에는 공동체의 문제의식을 우리가 문학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파악하면서 이해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라는 측면에서 설정된 단원이고요. 수록된 작품은 보시면 은강 노동가족의 생계비라고 하는 이게 이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이 연작 소설이고 그 연작 소설이기 때문에 다양한 중단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중 여덟 번째 편명입니다. 어, 요걸 통해서 당시 70년대에 말하자면 도시 노동자들, 도시 빈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아, 약간 조세이고요. 중일고 같은 경우에는 은강 노동가족의 생계비 이 한 편 말고도 나머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나머지 편들 이런 부분들의 스토리를 같이 알아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고 수업 시간 중에 소개를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특히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어, 은강 노동가족의 생계비는 여덟 번째 수록 소설이죠. 근데 동명의 수록 소설이 있는데 이게 네 번째 수록 소설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에요. 거기에 배경은 이제 낙원구 행복동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이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주인공의 가족, 난장인의 가족이 거기에 있다가 쫓겨난 거죠. 재개발 때문에 쫓겨나면서 이제 그 집안이 거의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결국은 이제 다시 모이게 되지만 아버지도 그 사이에 죽고 나머지 가족들은 이제 은강. 여기 보면은 은강 그룹이라고 하는 은강이라는 회사에 이 공장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살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어, 이게 도시 빈민들의 열악한 환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뭐까지 같이 나오냐면 또 환경 오염까지도 같이 나옵니다. 이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자연에 대한 파괴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점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조세희 선생님은 돌아가셨는데 그건 좀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난자인과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아직도 사회에서 잘 읽히고 공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 너무 안 좋게 생각한다. 그만큼 이 소설이 나온 거는 벌써 한 50년이 됐지만 아직도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좀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사회고발적 성격. 당대의 사회가 또는 이걸 읽고 있는 우리의 사회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특징에서 나오는 이 사회고발적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그 네 번째 소설의 상황에서는 난장이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영수, 영호, 영희, 이 삼남매 그리고 어머니까지 인강으로 이주해서 공장의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큰 내용을 보시면 그렇죠.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요. 공장, 특히 이제 영수가 이제 서술자인 나거든요. 영수는 은강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부품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뒤에 보면은 이런 설명이 있어요. 오히려 이 부품이라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기계의 속도에 인간이 맞추고
기계가 기준이 돼서 인간이 오히려 거기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자 회사의 모략으로 일종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겪는 셈이죠. 그 자동차 공장을 결국은 나오게 됩니다. 자백부로 일하게 되고요. 나는 우연히 보게 된 어머니의 가계부. 거기에 보면은 삼남매가 버는 돈을 합쳐서 뭐 8만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계부 내용들을 보면, 네, 다들 정말 간신히 근근히 먹고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것은 8만 얼마 정도 되는 가족의 수입에서 쌀값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4,500원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큰 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 수입에 세명이 벌어오는 사실 어머니도 일을 하거든요. 그 네 명이 모두 일을 한 돈을 합쳤는데 그게 8만 원 얼마 8만 얼마였고 그 중에 제 4,500원이 쌀값이니까 다른 식비들도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말하자면 우리 엥겔 지수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네. 말하자면 한 가족의 가처분 소득에서 식비의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엔겔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어렵다 형편이. 그러니까 식비는 줄일 수 없으니까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 비중이 크다는 건 그만큼 전체에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생존 외에 다른 것을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제 뭐 목재공장에서 원목 껍질을 벗기는 일은 제 어머니, 나 기준으로 이제 어머니, 삼남매도 이제 공장에서 일하지만 오염된 환경, 좋지 못한 음식, 건강하지 못한 물. 자, 우리는 살기 위해 은강에 왔다. 우리는 살기 위해. 표현들이 좀 생계보다는 생존의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고 얼마 동안 정지했던 생명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보이시죠? 우리는 보통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생활이란 말에는 인간다운 어떤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걸 우리는 생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표현들을 보면 오히려 생존 쪽에 더 가깝습니다. 생명 활동. 그만큼 이들에게 이 생존,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생존에 가깝다라는 모습을 주죠. 나는 생명처럼 추상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곤 했다.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생명,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야. 직관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설명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것이었다. 이 추상적인 생명. 우리가 살아있다고 잘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느끼기 어려운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죠. 아버지는 자기와 똑같은 것을 복제해서 종족을 늘려놓았다. 똑같은 계층을 물려주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계층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나오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었고 다시는 볼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끝이 났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생명의 다른 모임터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은 다소 아름다운 표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어머니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죠. 어머니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요. 반쯤의 재를 흐르는 물 위에 뿌려 넣었고요. 슬퍼하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 과거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예전 이야기를 회상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숙제 다 했니? 아니요. 지금 영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숙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옆에다 그려놨는데요. 먹이 피라미드죠. 이건 뭐에 쓰는 거니? 생태계를 설명하는 그림인데 설명을 아버지가 해보라고 하니까 녹색 식물이 1단계고 그걸 먹는 초식 동물,
작은 육식동물, 그리고 큰 육식동물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영호에게도 "너도 형처럼 설명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못하지만 알고 있다." 뭐냐면 우리가 바로 이 식물 맨 밑이다.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착취하려는 계층이 지금 이 위로 셋이나 더 있다. 결국 아주 어리고 먹이 피라미드를 설명할 수 없는 영호도 자신들이 어떤 위치, 사회적 위치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보겠습니다. "아버지도 쉬셔야지." 여기서부터는 또 뭐예요? 현재로 넘어간 거고. "그동안 힘든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 생명의 다른 모임터로 가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게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가 쉬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버지는 결국 나머지 반주매제를 흘리면서 또 아버지는 없어졌습니다. 영화와 나는 거의 동시에 울음을 그쳤습니다. 음. 울음을 그쳤다. 그 슬퍼할 만한 지금 여유도 많지는 않아요. 결국 다시 이어가야죠, 생명 활동을, 생계를. 우리 생명 활동의 양식에 아버지의 죽음이 영향을 미쳤다는데 결국 이제 또 아버지는 아버지의 또 경제 활동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게 이제 끝이 난 거죠. 인강으로 온 우리는 호흡까지 조심스럽 호흡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명 활동이죠. 이것마저 조심스럽게 했다라는 거는 조심스럽다. 그만큼 삶이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미약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쭉 호흡을 했다. 자, 영호가 전기 제일 공장에, 영희는 은강 방직 공장에, 그리고 나는 은강 자동차 공장에 들어갔는데요. 이들 모두는 훈련공이에요.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정식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월급이 조금 더 적고요.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기계를 돌려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중에 하나. 근데 그중에서도 기술마저 익히지 못한 최하 계급입니다. 훈련공 안에서도 최하의 계급이야.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 어떻냐면 아까 먹이 사슬의 가장 마지막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인식했었는데 지금 공장에 들어가서도 훈련공으로서 최하의 계층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지금 집을 잃고 낙원구 행복동에서 나왔는데 은강에서는 지금 보금자리를 찾은 건데 신분에 맞게 어떤 신분이요? 아까 말한 최하층이죠. 최하의 계급이었고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던 빈민굴에 살았고요. 그리고 일도 역시 지극히 단순한 노동이었습니다. 물건을 옮기거나 청소를 하거나 혹시 또 부품들을 날라주는 한 대의 자동차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품으로 만들어지는데 그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선참 노동자들도 열심히 일하는데 이 안에 있는 다른 계급들은 역시 우리를 하나의 보조 기계로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공장장에게는 노동자 전체가 기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피라미드 잠깐 볼게요. 여기 있는 큰 육식 동물에게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먹이나 먹이의 먹이일 뿐인 거지. 근데 이 시각이 같은 인간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공장에서 묘하지만 기술의 진보나 변혁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면 나는 더 빨리 그만두었을 것이다. 자, 이 말을 좀 이해하도록 바꿔볼까요? 기술의 진보나 변혁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그만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보와 변혁을 믿었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고 버텼던 거란 얘기지.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최하 계급에서 일을 하면서도 뭔가 놀랍도록 느껴졌어요. 나를 매혹시키고 흥분시켰죠. 그래서 나도 이런 발전하는 기계를 익히고 배우게 되면서 점점
나도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뒤에 보면 일단 그렇지 않고요. 그 사이에도 보시면 원래 선반 일을 배우고 싶었는데 당연히 그게 좀 어렵고 그 바라는 선반 일도 보면 기계 기름이 오일팬에서 흘러내렸다. 나한테는 그것이 노동과 괴로움의 땀으로 보였습니다. 나의 선반을 갖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훈련공에서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연막이 얘기를 하고 다들 뭔가 발전하고 있는 기계, 아, 나도 저걸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못했죠. 사실 처음부터 기계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공업학교에 다녔으면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너무 힘이 없었어요. 경제력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경제적인 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공업학교에 보낼 수 없었고, 그래서 훈련공으로 시작하게 된 거고요. 난쟁이 아버지에게는 온 세상이 이런 경제적 고문을 한 셈이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되시죠. 우리는 처음으로 기능공으로 일했을 것이다. 어땠으면 공업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어머니는 기뻐해요. 어머니는 여러모로 봤을 때 약간의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그냥 뭐 믿는다. 훌륭한 승용차 제작에 우리 아들이 참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따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나의 일은 뭡니까? 트렁크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드릴로 뚫고요. 두 가지 공구를 같이 사용해서 구멍을 뚫고 나사못과 고무 바킹을 넣는 그런 일이었고요. 이 두 개의 권총처럼 생긴 기구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쌍권총의 사나이라고 선참들이 불렀죠. 기계에 의한 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난장이의 일은 이게 죽은 아버지는 스스로 뭘 고치거나 칼을 갈거나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일은 뭐냐면 기계의 속도에 맞춰서 빨리 가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나마 인간이 주도하는 그런 일도 아니야. 나의 공구는 팡팡 소리를 내면서 튀고요. 뭐 하나 뚫을 때마다 상체가 그 부담으로 파르르 떨리고 나사못과 고무바킹을 입에 가득 물고 이랬다는 게 약간 과장된 표현인데 입에 이렇게 물어서 주머니까지 손에 갈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이제 입에서 빼고 이제 잠깐 짬날 때 빨리 이제 못 같은 걸 입에 물었다가 빼는 거죠. 자, 그리고요. 날마다 점심시간은 어떻게 되냐? 점심시간을 알리는 버저비터가 나를 구해준다라는 얘기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어. 중간에 쉼이 없고요. 그리고 그만큼 일이 고되다는 거. 오전 작업이 좀 더 있었으면 난 쓰러졌을 거다. 여기 지금 젊은 어린이들인데 물론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근데도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가혹하고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심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면 입맛 없는 것이죠. 또 계속 입에다가 그 쇠랑 뭐 고무를 물고 있으니까 냄새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심지어 메뉴도 너무 안 좋아. 시래기와 꽁치를 넣어 끓인 국을 반쯤밖에 못 먹었고요. 밥도 반밖에 못 먹었고 반찬은 허용 김치를 끼워서 두어 가지 정도고 좋은 거 나왔어도 못 먹는데 입이 굉장히 까끌하니까 근데 이거는 심지어 식단도 좋지가 않죠. 그나마 입맛이 있는 공무실 조역은 내가 식사 끝내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음, 이 사람 양이 많아서 좀 기다렸다 옆에서 남기면 그것도 먹고 싶어서 그렇죠. 남은 식사 시간을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보내는데요. 올라가면 바다가 보였어요. 탁 트인 바다. 뭔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긴 더러운 바다고요. 이 썩은 바다. 그러니까 환경 오염이 된 거죠. 항만관리청 소속의 작은 청소선 하나가 부유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알 거예요. 어디에서 알아요? 항만관리청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정부에서도 아는 거죠. 알지만 묵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스에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내 몸의 신경을 진정시킨다. 여기에서도 역시
노동자들이 쉬는 공간마저 어떻다? 아주 참혹하다,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뒷부분 줄거리 보시면 부당한 임금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이거 왜 추가 수당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이 은강그룹의 회장이 200억인가를 사회에 기부해요. 이게 200억인가 20억인가 되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물가에서 보면 현재 돈으로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여러 가지 조금 과장이긴 합니다만 1,000억에 해당하는 돈을 기부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그러나 어떻다. 그러나 임금은 임금은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 굉장히 이율배반적, 모순적이죠. 이거에 대해서 분개하는 모습들도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니까 그래서 웃기는 게 노동조합 사무실 지부장을 찾아갔어요. 노동조합에 찾아갔는데 오히려 노동조합이 회사를 대표하고 사측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노동자들의 부당한 임금에 대해 얘기했어도 오히려 회사 사람들의 음모로 거의 쫓겨나다시피 막 컨베이어 속도를 빨리 준다든가 해가지고 괴롭힘 당하다 쫓겨나고요. 방직 공장 아까 이제 영희가 일하던 곳에 자격부로 일하게 되고요. 어머니의 가계부 부분이 맨 마지막에 나와. 거기에 보면 제 기억에 남는 건 이제 1,500원짜리 내역이 두 개가 있거든요. 어머니 이제 어금니 좌우 어금니 치료, 치과 치료죠. 그래서 이 1,500원, 3,000원에 해당하는 돈인데 큰 돈이죠. 전체 이 가정의 수입이 8만 원인 걸 생각하면. 네, 거기에 이 두 개의 지출 내역을 보면서 이거 만약에 안 썼으면 문화비로 나갈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 만약에 이 지출을 하지 않고 문화비로 썼다면 그러니까 뭐 영화를 본다든가 잠깐의 유희가 있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했다면 어머니는 그 치통을 참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영수의 착한 마음도 보였습니다. 착하지만 또 안타깝지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음, 치료를 받으면 이제 그나마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니까요. 이 뒤에 있는 것들을 해서 이거는 학교에서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공물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오늘의 기원이라는 소설인데 여기에서는 서술자가 닭이죠. 음. 어찌 보면 흥미롭고도 잔혹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학교에서도 딱히 다루지 않아서 그냥 일단 넘어가고요. 다음 시간에는 붉은 꽃, 흰 꽃. 앞에 있는 우리 방금 했던 은강 노동자의 생계비, 노동가정의 생계비에 대한 복수 퀴즈를 하고 붉은 꽃, 흰 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18페이지까지 있던 문제들을 풀면서 학습을 충실히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매주 나눠드리는 프린트, 한 주간의 프린트니까 문제를 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